김성태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가지고 쫙 다 보란 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다 앞에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은 게 이제 기자들한테, 거기는 원래 다 사진 다 이게 찍힌다는 것을 이미 다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가끔 고의적으로 문자를 갖다 다 자기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문자를 이렇게 어디서 오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척 하면서 다 이 사진 기자들이 짝짝 찍고, 사진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영상 기자들이 요걸 다 찍어 돌아가면서 다 찍어 아주 세세하게 확대를 하면 글이 이만큼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펴놓고 뭘 봤느냐? 윤석열 가족 자료, 김건희 여사, 윤 총장의 부인 되는 김건희 여사 자료들을 쫙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그것이 영상에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료를 보는 내용들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설 제목이 뭐냐면,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 제목인데요. 국회에서 말이지, 윤 총장 가족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 추미애, 또 다른 공작을 시작하려 하나?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또 다른 공작 시작되나?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사설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그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모 관련 자료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이 기자들이 카메라에 확 담았습니다. 카메라로 딱 잡았습니다. 일부러 잡히라고 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추미애 장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료에는 윤 총장 그 아내 이름이 탁 나와 있고, 경영하는 회사명이 XXX 무슨 컨텐츠 뭐 해가지고 적혀 있고, 건설사업으로부터 매각요청 접수, 저축은행 대출 연체이자 발생, 뭐 이런 문구들이 아주 세세히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서 형식은 정부 보고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부 보고서 만약 흡사하다면 어떤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느냐? 조사를 내부에 모르게 밀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없을까요? 내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검찰총장 가족을 내사를 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또 해요? 아니겠죠? 의혹이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 사설자는 문서 형식이 정부 보고서와 매우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일종의 뭡니까, 미행하고 뭐 아는 그런, 아니면 그 동양보고죠. 동양보고. 저도 동양보고를 무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 동양보고에 대해서는 아주 이골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옛날 대통령 주치할 때부터, 그때는 뭐 당연히 동양보고 하겠죠. 가장 신체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통상적으로 뭐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몸에 좋고, 술 먹어도 반듯해야 되고, 또 저녁 때 무슨 행사하고 와도 반듯해야 되고 등등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깨꼴랑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동양보고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설의 내용을 딱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그 장모도 동양보고 대상이 아닌가? 어디에 뭐처에?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뭐냐? 사진을 딱 보고 그 보고서 이게 내용이 지금 이 정부 문서 형식 보고서하고 유사하다, 흡사하다,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 사설자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뭐
생각은 있지만 말을 하면은 또 명예훼손으로 걸 테니까 허위 사실을 할 테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죠. 윤 총장 관련 문제는 말이죠. 지난해 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당 스스로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다 해가지고 윤석열 내보낸 거 아닙니까? 추천해가지고. 응? 얼마나 최강욱이가 조사하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또 저 누굽니까? 민정수석이 예? 그 저 조국이가 다 검사해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뽑기는 물론 대통령이 뽑았지만 뭐 한간에는 말에는 그럽니다. 지금 저 민정수석에 있던 조국은 반대했다는 그런 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흘러가는 말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가족 관련 문제가 이미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다 문제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하자 그냥 표변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얼굴이 확 하얀 얼굴이 까만 얼굴이 돼서 뻘건 얼굴이 됐습니다. 친여 매체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하면서 윤 총장 아내가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친여 매체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이 사람이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뒷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했던 사람 아주 조국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누구를요? 가족들을요. 어떤 거를 갖다가 윤 총장 아내가 주가 조작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하니까 이걸 갖다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아내 관련 자료를 국회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펴놓고 책상 위에 쫙. 그러니까 이 영상 기자들이 전부 다 쫙 찍고 있는 거죠. 요즘 또 추미애라고 그러면 제일 여러분 또 화내실지 모르지만 인기 스타 아닙니까? 인기 스타라니까 또 뭐 댓글로 그냥 막 저를 공격하겠네요. 추미애 인기 스타예요. 악명도 인기에 들어갑니다. 유명도 인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영상 카메라는 추미애 장관 앞을 주로 많이 보는데 탁 펴놓고 이걸 핸드폰 딱 펴놓고서 문자 그 글을 탁 읽어대니 더더욱이 딱 보니까 윤석열 총장 부인 가족들 장모 얘기를 싹 긁고 있었다. 국회에서 읽는 겁니다. 바로 국회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국회에서. 이 정권의 눈에 가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사찰과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저 또한 그 생각에 의심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서 윤 총장 부인과 윤 총장 가족 장모 그것을 또 꺼내들까요? 윤 총장도 핍박받고 살았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추미애가 윤석열 잡으려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책상 위에서 그 국회에서 딱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딱 미소는 뭐 다른 미소겠지만은 딱 보고 있으니 이 영상 기자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설자는 정권의 눈에 가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사찰과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글을 읽으면서 의심이 든다라고 박수칩니다. 이 정권은 윤 총장이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하고 또 울산 선거 공작을 파헤치고 하여튼 이 검찰 수사팀은 그래서 완전히 인사학살 당하고 아까 한동훈 검사장 이 바로 앞전에 얘기했지만
공중분해됐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하던 사람들 다 책임 수사 지휘자들 다 공중분해됐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이번에 3차는 그 밑에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자들까지 전부 다 아마 바꾸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그 말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인사 까봐야 알지만 1차, 2차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양날의 칼을 갖다가 막 휘둘렀지만 양날의 칼이 거꾸로 돌면은 자기가 맞는데 그건 아직 중해가 맞질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1차, 2차에 걸쳐서 많은 검사장들, 훌륭한 검사들이, 수사검사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제주도로, 어디로, 다 이 적은 나라에서 곳곳 산천, 어? 경계 좋은, 물 좋은 데로 다 이렇게 흩어졌다고 하면서 자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윤 총장은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의 가슴. 그래서 그는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해컨대 그렇다 이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윤 총장이 어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돼 있고 요즘 그 주변에서 보면 아침에 보면 몸무게가 한 4, 5kg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으면은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보이지 않게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갖다가 터뜨리질 못하고 감내하고 이 자리에 검찰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윤석열의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꼭 저 같은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 한동훈 검사장이 어저께 녹취록 그 채널A 기자가 전부 전문 까버렸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은 유착으로 콱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MBC가 확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작을 하더니 말이지.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저께 저 녹취록 까진 거 보니까 검은 유착이 아니고 권력하고 언론이 유착했구나. 그 언론은 MBC, KBS고, 그 다음에 권력. 유착했구나. 프레임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개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윤 총장은 식물총장 만들었지만 그는 그래도 딱 서 있습니다. 온 목에, 가슴에, 팔에 모든 게 잘리고 또 이 멍과 칼자국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상흔이라고 그러죠. 그 상흔을 딛고 지금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성격으로라면 벌써 확 박찼습니다. 근데 딱 자리를 견제하고 있는 건 검찰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가정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그만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남자답게 그냥 칵 치고 그만 안 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딱 없어지면요, 그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친문 검찰총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암흑세계가 됩니다. 이 검찰까지 이제 옥죄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은 암흑세계가 된다고요. 바로 이런 것. 또 검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검찰 수사 그거에 대해서 발톱까지 다 뽑아버린다는 그 제목의 글이 나온 거 봤죠. 지금 검찰을 완전히, 검찰 자체를 또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형국에 와 있다는 그 언론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나라냐, 이게 이러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가슴에 뭉글뭉글 듭니다. 예. 하여튼 기자 처음에 채널A 기자가 취재 욕심 특종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그 욕심에 불과한 그 산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조작해가지고 드디어는 검은 유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윤 총장 수사권을 박탈하는 수사권 지휘를 했다고 이 언론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고 채널A 기자 사건도 잘 먹히지 않자 자신들이 문제없다고 했던 가족 문제를 또 다시 꺼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바로 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의 지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열불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미애 장관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내용이 MBC에 유출된 정황이 지금 드러납니다. MBC는 20일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딱 했습니다. MBC가 그랬죠.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바로 전날 KBS 녹취록 보도가 오보로 판명되면서 공모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다시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전부 다 까! 해서 전부 다 까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프라이버시도 들어있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MBC 보도 내용은 채널A 기자가 구속영장과 문구나 표현이 똑같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MBC 보도 내용은 채널A 기자 구속영장과 문구나 표현이 똑같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 보도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설자의 얘기입니다. 수사팀이 MBC 측에 유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사설자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한 검사장하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피의자에게 수사사항이 고스란히 넘어갔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다 라고 또 사설자는 단정합니다. 이게 진짜 검은 유착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설자가 맨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이게 진짜 검은 유착 아닌가 이렇게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제가 항상 방송 끝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 가장 추울 때가 새벽 3시, 4시, 5시 동력이 바로 트기 직전에 갈수록 그 칠흑 같은 암흑과 그 매서운 추위가 이 살을 낸다. 새벽에 말이죠. 저는 학생 때라든가 새벽에 많이 이렇게 다녀봤기 때문에 그 정말 촌에서 올라와서 새벽에 뭐 차를 타고 또 학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도서관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처절하고 춥고 옛날에 무슨 오리털 잠바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 추운 오바도 제대로 없는 그 모습으로 그때 살았던 생각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이야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이렇게 추울까 했는데 지금이 그 시절인데요. 이제 그 시절을 시간이 점점 가면서 동에서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기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떠오르진 않았지만 말이죠. 희망과 좌절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100% 진리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결국 이러한 소위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범죄 같으면 죄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하고 한동수하고 채널A 기자하고 유착됐으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지 않다면 모함이 돼서 어떻게 공작이 돼서 정치 공작으로 만들어져서 죄인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할보갈 노릇 아닙니까 이게? 눈에 불을 써야 될 얘기 아니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랬죠. 처음에 검언유착이라고 하더니 짜고 공작을 해가지고 검언유착으로 했구나. 지금 보니까 권언유착이다. 권력과 언론이 짜고 만들어낸 결과구나. 권언유착. 검언유착이 아니고 권언유착이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짜 검언유착이 뭐냐? 지금 하는 것이 진짜 검언유착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렇게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MBDC 보도 내용은 채널A 기자 구속영장과 문구나 표현이 똑같다고 한다. 문구나 표현이 똑같다고 한다.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보도됐다. 수사팀이 MBC에 유출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MBC는 한 검사장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수사사항이 고스란히 넘어갔다면 명백한 범죄다. 이게 진짜 검언유착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네. 국회에서 윤 총장 가족 자료를 보고 있는 추미애, 또 다른 공작이 시작되나? 이것이 제목, 사설 제목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가장 추운 시간은 바로 암흑, 태양이 뜨기 직전에 새벽 3시, 4시, 5시가 가장 춥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태양은 뜨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네. 좌절과 희망은 가고 똑같이 가지만 희망도 가고 좌절도 가지만 희망만이 다시 솟아 나오는 그것이 바로 태양은 다시 떠오름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떠오름과 동시에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고 펴고 하지만 태양과 함께 오는 것은 반드시 희망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